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험 컨설팅에 있어서 기초보험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송은 테스트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질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다음 같은 질문을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유형을 갖는 보험 상품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로축은 나이, 세로축은 보험료.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이 있다는 건 당연히 성별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의 모형을 갖는 보험 상품 바로 단독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자, 단독 실손 보험이 이러한 그래프를 갖는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보험 컨설팅 하는 데는 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과거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일단 몇 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일단 교차되는 시점이 두 시점이 있습니다. 교차되는 시점이 2세랑 20세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교차가 왜 되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최초 시점과 나이가 보험료가 같아지는 이 시점의 나이는 몇 세냐? 이것도 좀 컨설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먼저 파란색이 남성일까요? 빨간색이 남성일까요? 네, 단독 실손 의료보험은 파란색이 여성이고 빨간색이 남성입니다. 이것이 남성과 여성의 단독 실손 보험료 분포도입니다. 이 그래프는 모든 회사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2세와 20세 사이에는요,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료가 싸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태아 때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싼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태아보험 가입할 때 고객분들이 많이 놀라셨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실손보험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태아 때의 보험료가 같아지는 시점은 거의 50세 정도입니다.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또. 그래서 태아 때 보험료가 실손보험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 그때 당연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당연히 그 이후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왜 이러한 그래프의 유형을 갖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감염에 대한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그 이게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이 교차되는 시점이 40세 정도예요. 이때가 면역 기능과 발병 확률이 서로 교차하는 시점. 다시 말씀드리면 면역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발병의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 즉, 이때부터 보험료가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그리고 당연히 면역 기능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점점 건강해서 20대 정도에 굉장히 강력해지고요. 다시 점점 떨어지면서 이 시점을 시작으로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와 실제 단독 실손보험료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네, 요게 저장이 안 되네요. 요거를 여기서 요 그래프와 단독 실손의 그래프를 보면 비슷한 유형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면역 기능과 감염 발생 확률 이거가 무조건 보험료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외부 요인도 미치고 아시겠지만 여기 단독 실손 의료보험은 상해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다 설명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와봤고요. 두 번째, 앞서 그래프에서 이 시점에 2세와 20세 사이의 보험료 차이가 역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이 그래프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젊은 여성과 남성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세포 활성도라는 게 있는데 면역 기능이 남성이 훨씬 더 활성도가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건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것만으로도 보험료에 영향을 다 미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2세와 20세 사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이제 감염 발병 확률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는 떨어지는데 반대로 상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 당시에 남성들이 더 그 상해 위험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보험료가 역전이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제가 뭐 전문 의학자도 아니고 제가 계리사도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다양한 가입 설계서를 다양하게 뽑아보고 비교해 본 결과 이러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생명보험의 곡선인데요. 모 생명보험사의 단독 실손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세 번 교차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그래프 유형이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손보사 이 그래프도 교차 시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그래프 곡선을 갖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보와 손보를 비교해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보시면 빨간색이 손보거든요. 손해보험사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걸 볼 수 있고요. 여성으로 봐도 실제 남성과 좀 다른 곡선을 보이죠. 특히 이 부분에서 다른 모양을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손보가 더 많이 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연령 대비해서 생보와 손보를 비교해 보면은 빨간색 시점이 더 비싼 시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제 생보와 손보 비교해서 여기가 플러스라는 거는 손보가 더 비싼 시점이고 빨간색은 생보가 더 비싼 시점을 말하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요. 결국 누적해서 보면은 어디가 많이 내냐면 바로 이 손보가 더 많이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또 드려볼까요? 70세까지 실손보험료 얼마나 낼까요? 1,000만 원 낼까요? 한 5천만 원 낼까요? 1억 낼까요? 실제 70세까지 내는 보험료는 얼마나 하면요. 2천만 원 정도는 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해상과 신한생명 이 보험사를 제가 그냥 비교하기 쉬워서 이렇게 그 추출해 봤는데요. 70세까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70세까지 남성은 1600, 여성은 1700, 생벼사는 1400, 1600.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많이 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건 생보, 손보 동일하죠. 그리고 생보보다 손보가 더 많이 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별로 또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날 수 있죠. 제일 적게 내는 손보사와 제일 많이 내는 생보사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내용이고요. 물가를 감안하면 제가 2% 물가를 감안했거든요. 물론 물가는 현재 뭐 디플레이션 온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또 우리가 실질 체감 물가는 뭐 4%에 가깝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2%로 감안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 나옵니다. 실제 내는 돈은 현재 돈의 가치로는 700만 원 정도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감안할 게 뭐가 있죠? 당연히 손해율입니다. 매년 정말로요. 매년 5%씩 상승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5%씩 상승을 하면요. 1600 내는 게 얼마까지 내냐면요. 70세까지 2억 3천을 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과거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80세 단독 실손 의료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었냐면 그때 60만 원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뭐 착한 실손으로 갈아타라 이러한 컨설팅에 대한 그 방향도 제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재가입형이 아닌 저도 1억에 30짜리 그리고 일반 상해료비 1,000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이 상품을 과연 갖고 갈 수 있느냐 분명히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굉장히 과격한 굉장히 과도한 예시일 수 있지만 막말로 과거에 이 착한 실손으로 모든 사람이 갈아타 버리면 착한 실손 손해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거든요. 물론 상품 구조가 덜 올라가게 마련되어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정답을 내기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뭐 정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요. 제가 뭐 한 30년 후에 정말 건강하지 못한 수명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정말 어떤 병원비는 뭐
뭐 5천만 원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억을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해 의료비도 갖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저는 운동을 많이 좋아하고 또 골프를 많이 좋아하는데 뭐 침 맞고 뭐 이럴 때 그 일반 상해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 없이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만 원까지는. 그래서 물론 일반 상해 의료비를 적게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입통원 상해 의료비를 추가로 가입하시면 당연히 좋고 또 나중에 물가를 반영하면 이 1,000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물가를 감안해 보면 5천만 원 돈을 내는 겁니다. 과연 그런데 70세까지 우리가 평생 진료비 중에 70세까지 쓰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확률적으로 따지면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정말 내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아플 때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 이때는요 소득이 없거나 굉장히 부족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돈의 가치가 반대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산술적인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돈은요.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절실할 때는 100만 원이 1억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돈이 넘쳐날 때는 1억이 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말장난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 지금 은퇴하신 분들의 평균 생활비 같은 거를 보고요. 또 부유하지 못한 분들을 보면은요. 집안치 겨우 있다라고 가정할 때는 이분들은요. 정말 20만 원, 30만 원 갖고도 먹고 삽니다. 이분들한테 만 원이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돈을 가치로 따져보면 수십만 원, 수의 돈의 가치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에 대한 것들은 경제활동기에 그 수입의 단절을 우리가 보험으로 커버할 수도 있고 또 비경제활동기에는 이 돈의 어떤 가치에 대한 또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험 컨설팅 할 때 많이 쓰는 자료인데요. 저는 보장 분석할 때 대부분 과거에 제가 보장 분석을 뭐 100명을 하면요. 거의 95명, 99명 그 당시에는요. 생존 담보의 그 만기가 80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미 2010년에요. 2010년에 80세 치료비가 70세 치료비를 추월을 했습니다. 예. 적어도 80세 이상으로 만기를 설정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가를 감안하면 나중에 미래에 보험금 나오는 거는 의미 없다. 근데 저는 이런 컨설팅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버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물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고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것인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러한 통계 자료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돈의 사용 가치입니다. 이때는요. 보험금의 실질적 구매력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3천인데 80세 때 이 진단금이 1,000만 원이 된다라고 해도요. 그 당시에 노후 생활을 할 때 이 1,000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를 감안한 산술적 가치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 이거는 숫자 갖고 어떻게 보면 갖고 노는 거죠. 사용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보험이란 상품에서의 구매력에 대한 사용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실손보험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보험을 왜 가입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첫 번째, 이 면역과 질병 발병 확률을 갖고 얘기를 하고 실손보험을 백지로 그립니다. 고객분들한테 이제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면서 보험료 구조가 어떻게 갖고 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기가 평생 진료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돈의 산술 가치와 사용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떤가요? 뭐 저만의 컨설팅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컨설팅을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그 당시에 실손보험을 많이 판매를 했고요. 그 실손보험에 대한 이해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 실손보험을 팔 때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어가지고요.
환급형 구조를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뭐 계리사분들이 막 나온 자료들 그런 걸 보면 아시다시피 적립보험료를 많이 안 넣어도 환급률이 100%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새빨간 거짓말이 됐죠. 다 아시다시피 만기에 99.9% 환급률로 맞춰놓은 종합형 실손의료보험의 적립보험료가 지금은 벌써 뭐 50세, 60세 되면 소진될 정도로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적립보험료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적립보험료를 쌓아놔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적립보험에서 대체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한 것이죠. 왜 이렇게 컨설팅을 했냐면요. 저는 보험의 가장 큰 가입 이유는요. 보상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보상입니다. 근데 보상이 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요. 유지입니다. 근데 유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보험 어떤 거냐면요.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 보험료 납입 완료를 끝내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팅을 할 때 보험금에 맞춰서 컨설팅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에 맞춰서 보험료를 컨설팅 하잖아요. 그럼 활부라는 이 보험이라는 게 활부로 구매하는 보통 240개월 활부로 구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쉽게 테이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지가 깨져버립니다. 우리나라 보험의 유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겁니다. 종신보험의 유지율 84차월 30% 정도고요. 120차월로 넘어가면 10%, 15%대까지 그 유지율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컨설팅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험금에 맞춰서 컨설팅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야 되고요. 특히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을 내 경제활동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험금이 너무 작으면 그게 무슨 보험이냐. 하지만 유지되지 않는 보험보다는 유지되는 보험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물론 뭐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산이 디플레이션이 되면 작은 보험료건 큰 보험료건 둘 다 망가질 수 있죠. 예, 당연히 라이프 이벤트에 따른 또 그 기본적인 어떤 사이클에 맞춰서 가지 못하고 어떤 큰 이슈들이 발생됐을 때 보험들은 깨지기 십상입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이게 제가 이렇게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컨설팅을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종합실손을 보험을 가입시킬 때 저는 적립보험을 미리 넣어서 대체하게 만들었고 좀 더 길게 유지되게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당시에 다 계리사분들한테도 저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다 확인을 했을 때는 그럴 거라고 했지만 지금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졌죠. 뭐 병원 가면 일단 뭐부터 물어봅니까? 실손보험 있으세요? 그러면 일반 수술은 100만 원, 로봇 수술은 500만 원. 예, 500만 원짜리 받죠. 이 얘기를 제가 누구랑 나눴냐면 우리나라의 큰 손해보험사에 상품을 개발한 계리사분과 직접 얘기 나왔죠. 본인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손은 이렇게 이제 상상을 초월한 어떻게 보면 보험료 상승의 괴물로 자리 잡았죠. 예, 그래도 참 어려운 일인 건 확실합니다. 뭐 착한 실성으로 갈아태우는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 무튼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보험료에 대한 어떤 구조를 통해서 컨설팅의 어떤 방향을 좀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제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아시죠? 그 제 연락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010-8006-6523입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보내주실 땐 이메일이랑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